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3일자 스톡 차트 아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금요일에 전 고점에 닿았다가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344.30 라인에서 다시 지지받고 마감이 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일 월요일에 조금 더 빠졌지만 도지를 보였고 화요일 날 다시 확 튀어 올랐죠. 여기서 확 튀어 오르는 데는 매크로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나서 목, 금, 토 빠지면서 화요일 올라가기 이전까지 다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으로 치고 올라갔었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고점이 어떤 다른 레퍼런스가 있는 고점이 아니고 신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점을 만들어서 이건 그냥 신고점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빠질 때도 그만큼 쭉쭉쭉쭉 꽤 많은 볼라틸리티를 보이면서 빠졌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위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일단 걸쳐서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은 돌파된 상태고요. 하지만 컨펌은 안 났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어, 시작은 올라가서 시작을 해서 이 상한선에 닿았고 거기에서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여기 남겨놓은 트렌드 라인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화요일 시작점, 시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걸친 것과 같은 트렌드 라인.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뭐 여러 번 작동을 했죠. 여기서도 닿았고, 여기에서도 종가에 닿았고, 여기에 있는 도지도 걸쳤고, 여기에서는 시가에 걸쳤고, 뭐 이런 식으로 걸쳐서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349.67 라인에서 걸쳐 있고,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 444.30, 이 두 개 프라이스 레벨에 딱 보디가 걸쳐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원래 있던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모양새. 그래서 지금 각각의 해당 일에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고점, 시가, 고가, 저가들이 다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던 프라이스 레벨들에 다 걸치거나 거기에서 맞아 떨어지거나 이 지점도 그렇고요. 이 지점도 그렇고 이미 다 지난번에 그려놨었던 거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드리는 이런 트렌드 라인이 그냥 그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가격이 오른다, 내가 살면 오른다,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이런 종목은 찍어드릴 수 없지만 한 종목이 있을 때 그게 오르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오르고 내리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내린다는 정도의 그 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올라가고 내려올 때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반전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금요일에 여기 있는 이 원래 있던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 그리고 익스텐디드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이 경계선에서 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지금 한 번에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빠져 내려온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위쪽에 있는 거의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위쪽에 있는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에서 장이 움직였다면 다시 지난주 초반처럼 다시 밑에 있었던 메인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빠질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음 주에 레이트 디시전도 있고 여러 가지 매크로 어나운스먼트도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런 그 실적들도 남아 있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내려오는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 볼까요? 자, 애플은 뭐 거의 우상향으로 돼서 불마켓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점 찍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날 신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신고점을 찍고 수목금이 내려왔다면 애플은 오히려 수요일에 치고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애플의 여러 가지 발표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죠. 애플이 LLM AI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쪽으로 상품을 만들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순간 마켓 임팩트를 보여줬지만 여기에 그려놨던 이 파란색 상한선 뭐 신고점은 더 이상 아닙니다만 6월 30일 고점이 이제 그 당시엔 신고점이었죠. 그 신고점에 해당되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후에 더 빠져가지고 7월 11일부터 다시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음봉을 보이고 그 음봉의 크기도 더 낮아서 지금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에 지금 이게 약간 수정을 제가 했는데 이 위에 것이 메인이고 그게 살짝 밑으로 시프트 돼서 그러니까 이 위에 것과 아래 게 평행하기는 합니다. 패러렐 합니다. 스틸 패러렐 하지만 이 네 개의 선이 다 평행한 두 개가 살짝 겹치는 새로운 패러렐 채널 하나를 만들어 봤을 때 이 레인지, 이 저점과 이 고점에 해당되겠죠. 그 이 레인지 안쪽으로 해서 새롭게 패러렐 채널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패러렐 채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저저로 내려와서 이 패러렐 채널의 로어 레벨을 그 하한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뭐 실적 이런 것도 아직 남아 있고 당 자체가 꽤 상향을 추구하고 있긴 한데 일단 이 목금 그리고 마켓 자체는 수목금 전체가 그렇게 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나스닥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이 로어 레벨이 얼만큼 뚫릴 것인지를 주시하셔서 더 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이 뭐새 신고점이 있지만 니들이 굉장히 길어서 뭐 제 동영상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니들이 긴 거는 그렇게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그 당시에는 큰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그 긴 니들은 취급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새로운 패러렐 채널을 만들고 이럴 땐 또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긴 리드를 가진 그런 봉은 신고점이라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당장은 약간 모멘텀을 잃은 상황이다. 그리고 194.48 이 라인에서 뚫고 올라가는 것과 이 밑에 있는 로어 레벨 그 패러렐 채널의 로어 레벨에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 두 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벳 볼까요? 자, 알파벳은 이번 주도 역시 이 핑크색 라인을 뚫지 못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에 닿고 이걸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삼각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작은 삼각형인데 결국 아래쪽을 선택을 했고 월화수목금 다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핑크색도 돌파가 된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 새롭게 드린 이 라인이 새롭게 프라이스 레벨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기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음봉을 만들고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 핑크색 레인지가 5월 23일, 22일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구글은 이 상한선, 이 126.49 라인을 돌파하기가 되게 힘겨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빡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의 이 안쪽 이 삼각형 안쪽에서 지금 장이 펼쳐지고 있고 이
핑크색 레인지, 그리고 약간 익스텐디드 하면 이 밑에 파란색과 위쪽 핑크색에 있는 이 레인지 안에서 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은 당분간은 이 안쪽에서, 그래서 126.49, 118.40, 그리고 이 삼각형, 올라가는 삼각형 점점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삼각형 안쪽이라는 두 개의 오버랩되는 구간, 이 구간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구글이 움직이는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장이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이 위에 있는 트렌드 라인까지 닿고 과연 이걸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쭉 빠져서 음봉을 만들었지만 역시 계속 모멘텀은 살아있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올라갔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만만치가 않은 트렌드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항받았고 목요일 날은 그 라인에서 저항받고 결국은 방향을 틀었고 목요일 빠지고 금요일도 더 길게 빠져서 다시 이 파란색 레인지, 지지난주에 설정했었던 이 레인지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7월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저희가 분석하는 이 7개 중에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7월 이번 주,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다음 달에 있죠. 8월 달에, 8월 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 영향을 받지 않아서 다른 주식들의 움직임, 그리고 다른 주식들의 어떤 테마들, LLM, AI 같은 그런 테마들에 종속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또 이 안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다시 올라간다고 다 해도 지난 수목금 떨어졌었던 것에 연장선으로서 이 트렌드 라인 이상은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살짝 위로, 아주 살짝 위로 치우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 파란색 레인지 안으로 들어온다면 다시 그 6월 달에 있었던 그 레인지,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5월 말에 있었던 이 핑크색 레인지까지 뚫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한 70% 정도를 이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30%는 다시 이 위쪽에 있는 트렌드 라인으로 갈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래도 아직은 있는 그 모멘텀이 일단 목금토에 다 소진이 돼서 다시 방향을 바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월화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움직임이 좀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무겁다는 쪽에 한 7대 3으로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 볼까요? 네, 아마존은 지난 언제죠? 이게 6월 중순까지 있었던 이 패러렐 채널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제 그게 레인지 무브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한번 시프트가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파란색 이 전고점에 닿았고, 이 전고점에 닿아서 그 다시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월요일에, 지난 금요일 날 그 전고점까지 닿았지만 일단은 저항받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멘텀이 좀 있어 보였기 때문에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다른 주식처럼 월요일 날 더 빠졌고, 화요일에도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도지를 만들었고, 수요일 날 다른 주식들 같이 오를 때 올라서 상승하는 양봉을 보였습니다만 136.492까지 닿지도 못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확 빠지고 금요일도 더 빠지고, 그래서 6월 달에 만들었던 6월 후반기에 만들어 놨었던 이 하늘색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도지 있을 때 이 레인지의 상한선에서 지지받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화요일 정도에 돼서 수요일 날 이 파란색 136.49 라인까지 더 치고 올라갔으면 정말 더 치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거기 닿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 게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어, 옆에서 이렇게 좀 그 기울기가 작게 올라오던 이 트렌드 라인까지, 이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작용했고 계속 작용하던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죠. 역시 그래서 금요일날 거기서도 지지받고 그래도 좀 중간까지 오르는 정도로 해서 마지막에 중간 정도까지 회복을 하면서 장이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러렐 채널이 이제는 저 가파른 패러렐 채널은 전혀 이 지금 그 레인지 무브에 어울리지 않고 의미가 없죠. 물론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향후 올라갈 때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가파라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트렌드 라인 그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있었던 건 일단 숨길게요. 숨기고 새로 그려진 이 패러렐 채널을 보시면 아까 방금 그 감춘 그 패러렐 채널이 워낙 가파르게 있었고 영향을 많이 주었었기 때문에 이 업다운 할 때 저항선으로 굉장히 작용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었던 그 여지가 있어서 남겨뒀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레인지 그 트렌드 라인 자체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꾸고 새로 만들 타임이 됐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린 패러렐 채널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레인지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패러렐 채널이 상향 상향 패러렐 채널이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했고 그게 금요일에 하한선에 닿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정을 받아서 128.99 라인과 여기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과 밑에서 올라오는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과 트리플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이게 그 움직임 자체는 별로 그렇게 세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 자체는 무거워 보이지만 그리고 다른 주식들이 떨어진 그 모양새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주식들과는 다르게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아마존은 다른 주식들이 다음 주에는 더 빠지는 일이 있어도 아마존은 일시적으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그러면은 당장 131.49에 있는 이 하늘색 레인지의 상한선에 닿아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저항선만 뚫고 올라간다면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아마존은 다른 주식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새로 그린 거 참고하시고요. 이 위에는 136.49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가면 두 번째에서는 깨질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이 이 전고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력한 전고점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보시고 만약에 이게 다시 위에까지 치고 올라간다면 여기에 있는 다른 전고점을 하나 더 그려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는 좀 너무 시가총액에 비해서 볼라틸리티가 너무 커서 이거 무슨 그 코스닥 잡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올라갈 때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팍팍 떨어졌죠. 그나마 떨어지는 건 좀 덜하고 올라갈 때 힘을 내서 우상향을 언제부터 4월부터는 우상향을 보였죠.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어도 다시 회복을 했고 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들도 있었고 그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뭐 포드 관련도 있었고 뭐 포드 관련은 당연히 그 배터리에
관련된 배터리 스탠다드에 관련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었다가 결국은 실적 관련 그리고 리콜 관련 뭐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 뉴스들 때문에 빠졌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빠진다고요? 한 방에 10%가 빠진다고? 이 그 봉 자체는 이 다른 봉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하락장의 갭 하락이 엄청나죠?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10%가 빠진 게 아닙니다. 거의 15% 가까이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구슬라 그러니까 그 구슬라라는 거 뭐 아시겠지만은 분할하기 전에 주식 기준으로 900달러에 해당되는 그 주가를 구슬라라고 하는데 900달러 테슬라 구슬라 라인이 여기 300달러 라인이고 팔슬라가 266.67인데 어렵게 8슬라 뚫나 싶었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해서 갭으로 순식간에 8슬라 뚫고 올라가서 아니 다시 8슬라 밑으로 내려오나 싶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제 9슬라 가나 했더니 한 방에 8슬라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뭐 한국 분들이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거의 도박판입니다. 뭐, 그 트레이더들끼리는 농담으로 이것처럼 한국 사람 그 성향에 맞는 주식은 없다. 뭐 이런 농담도 하시긴 하는데, 이 정도 시가총액에 이 정도의 볼라틸리티는 정상은 아닙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테크 보시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월요일 화요일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트렌드 라인 이 삼각형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뚫고 올라가서 상향을 보였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일단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매크로가 어떻게 됐건 일단 테크상으로는 여기서 저항 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갭 하락은 당연히 매크로적인 거고 거기에서 그나마 다시 치고 올라갔었던 게 279.35 라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나서 쭉쭉 빠져서 내려와서 결국은 팔슬라 뚫고 내려와서 장 마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서 갭 상승해서 시작하는 했는데 갭 상승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이 트렌드 라인에 뚫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빠져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트렌드 라인들이 왜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저항받고 여기에서 지지받는 게 그냥 뭐 미리 그려놨는데도 마치 짜맞추듯이 위아래가 맞아 떨어집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시고 이런 걸 참고를 하시면 지금 장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지 물론 이런 매크로는 예측하기 어렵죠. 이렇게 갭 하락하고 이럴 때는 그러면 여기서 갭 하락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저항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한계인가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떨어지고 나서 이 장 중에 더 떨어질 것 같구나 하면 이쯤에서 팔고 떨어지면 여기에서 다시 포지션 잡는 걸로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나 뭐 팔슬라 라인에서 저항 지지 받겠지 뭐 그 다음 지지선에선 지지 받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트레이딩 플랜을 짤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상기하시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정도로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냐? 솔직히 이 정도로 떨어지는 모멘텀이 있으면 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정도까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뭐 다른 뉴스들이 그 테슬라의 좋은 뉴스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건 더 빠져서 내려와서 233.33인 7슬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안쪽에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장이 형성돼서 이 정도 264, 237 이 사이에서 월화장은 형성되는 게 정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팍팍 떨어지는 건 제 능력 밖입니다. 이게 더 팍팍 떨어진다?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만약 이게 정상적인 장이고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에서 장이 월화에 형성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테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얘 테슬라네요. 마지막으로 메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메타는 메타도 꾸준히 큰 부침 없이 계속 우상향하고 여기서 잠깐 주춤해서 내려오나 싶더니 다시 치고 올라갔고 몇 번 조정을 받았지만 큰 조정이랄 게 따로 없었습니다. 음봉을 만들어서 긴 음봉을 만든다고 해도 그 전에 있었던 저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죠. 그러나 이번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달랐죠. 달라서 이 위에 이 패러렐 채널의 로어 리밋을 쭉 계속 따라고 올라가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냥 이걸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새로 트렌드 라인 그려서 새로 분석하기도 애매한 만큼의 볼라틸리티, 이 봉 길이가 짧다는 뜻이죠. 볼라틸리티가 작아서 여기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트렌드 라인 그리고 안 그리고 할 수 없는 그냥 대세가 이 패러렐 채널의 로얼 라인이 이걸 따라 들어가는 거구나 정도로 붓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했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도 딱 걸쳐서 장이 마감된 상황이었는데 월요일 날 갭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로어 리미트로 붙었고 또 그 밑에서 시작해서 로어 리밋에 붙었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이걸 계속 따라가서 올라가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에 팍팍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때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에 큰 영향을 받아서 빠졌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건 장 막판에는 조금 치고 올라갔다는 거. 15분 봉 한번 볼까요? 이거 오토가 아니었군요. 15분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그래도 올라갔다가 마지막엔 더 빠졌지만 장 막판에는 좀 계속 하락하던 것이 좀 회복을 하면서 끝났다는 것 정도가 희망이라면 희망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란색 레벨 지난주에 그려놨던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서 작용하고 연속으로 작용해서 계속 놔뒀던 이 레벨이 지난주에 깨지나 싶었는데 그게 다시 그 레인지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 파란색 밑으로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이게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을 길게 걸쳐서 내려왔고 그래서 이 파란색 라인 좀 전에 봤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길게 만들어서 더 빠질 여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이 파란색 그 레벨 아래쪽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정도 레인지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볼라틸리티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컸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볼라틸리티는 데일리 볼라틸리티는 작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나 되어 있던 289.01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작용했던 298.12 이 레인지 이게 강력한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이 강력한 것들이 계속 지뢰밭처럼 몰려 있습니다. 올라가는 때는 이건 또 저항선으로 쓰이겠죠. 그리고 다시 이걸 뚫고 내려온다고 해도 또 이 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프라이스 레벨이 있고 여기에 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다른 트렌드 라인도 하나 있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내려올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런 거치적 거리는 지지저항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질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다음 주 월화수는 다르다. 지지저항선 확실하게 그리고 만만치 않게 강한 것들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작은 볼라틸리티로 다시 복귀해서 이 안쪽에서 레인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고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드디어 이 패러렐 채널의 로어 리밋에서 여기서 오밀조밀조밀하게 해서 여기서 계속 떨어지지 못하고 다시 붙고 떨어지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벗어났고, 그 벗어난 것이 이제 이 패러렐 채널과는 안녕. 그래서 레인지 무브로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꿀 여지를 처음으로 줬다는 거. 그게 메타의 특이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몇 분이 다음 주 라이브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댓글 남겨주시는 거 기다렸다가 아마 토요일 오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밤은 좀 부담스러우실 거고요. 그리고 아침은 한 분 정도밖에 다들 오후를 선호하시고 주중도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대부분 또 주말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토요일 오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나 토요일 저녁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날짜가 확정되면 제가 주중에라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홍보해 주셔서 라이브 때는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데이바가 아닌, 뭐 15분 봉, 뭐 좀 더 크게, 뭐 1시간 봉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 드리고, 제 본업인 퀀트 관련된 것도 뭐 질문해 주시면 조금 시간 들여서 길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의견 남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른 동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고맙습니다.